오늘은 출석이 좀 좋아지네요. 오늘은 하이닉스의 이광원 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이광원 님은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멘토세요. 그래서 이미 멘토를 받고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다른 학생들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죠. 뭔가 모든 분야에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을 주시면 많이 도움을 주실 겁니다. 큰 박수로 환영드립니다. 제일 좋을까요? 좁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이광원이라고 합니다. SK 하이닉스에서 재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을 하고 싶은 게 이 이지컴 이지고라는 이 문구를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기반으로 뭔가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의 보헤미안 랩소디가 이제 노래거든요. 노래의 한 가사 쉽게 얻는 것은 쉽게 읽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뜻인지 거의 끝에 제가 한번 다시 상기시키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한 번 더 다시 드릴게요. 저는 이름은 이광원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SSD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력 중에 여러 가지 이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학생들한테 멘토링을 좀 많이 해봤던 이력입니다. 예전에 한의음 ICT 멘토를 시작해서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회 그리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이토 멘토를 계속 했었고 현재는 소프트웨어 마이크로 멘토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카님은 소프트웨어 마이크로도 여러분들이 혹시나 나중에 한번 지원하셔서 프로젝트를 거기서 해보시는 것도 추천해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 회사 어딘지 아시나요? 네. 여기가 제가 처음 일을 했던 회사인데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제가 SSD를 처음 만들었었는데 그쪽에 있는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개발을 여러 가지 배웠을 텐데 그런 것들보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집니다. 주로 이제 뭐냐면은 어떤 회사를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때까지의 여러 가지의 개발 지식 이런 것들보다 그 회사의 도메인 지식을 먼저 익히셔야 됩니다. 저는 반도체 회사 쪽에 관련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 랜드에 대한 공부를 다시 이제 좀 시작을 더 했었고 그리고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나 펌웨어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공부를 다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SSD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지식이 따로 필요한데 파케 같은 데도 많아요. 패스트 파케라든지 이런 것도 많은데 거기서 FTL이라는 어떤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따로 공부를 해야 됐었는데 요거 3개만 공부하는데도 거의 1년 가까이 공부를 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밖에서는 알기가 어려워서 입사를 하고 나서 교육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사실 이게 재밌는 게 여러분들은 지금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바로 일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있었던 이런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밖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신입을 뽑아서 이런 것들을 다 미리 가르칩니다. 정말 신입을 신입으로 보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을 하실 때 팀 프로젝트를 많이 해보셨겠지만 좀 이렇게 좀 달라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코드를 짤 때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짜셨을 거예요. 근데 회사에 들어가면은 회사에 이미 코드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코드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모듈을 추가하고 그리고 수정을 하거나 분량을 잡거나 이런 게 필요한데 이거를 우리가 코드 리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지금 짜는 거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코드를 짜는 것보다
코드를 읽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 리딩 능력 이런 것들도 회사에서 중요하다는 걸 많이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코딩 컨벤션 같은 것도 이제 모든 팀원들이 같이 동일한 한 사람이 짠 것처럼 유지보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코딩 컨벤션 이런 것들도 다 지정을 해서 잘 지키면서 코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면은 코드나 이런 것들도 한 줄을 고치더라도 코드 리뷰를 다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제 제품이 팔리는 경우에 한 줄 한 줄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코드 리뷰를 정말 철저하게 진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체계적인 코드, 설계, 구현 검증 이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회사에 들어가서 배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회사에 딱 들어갔는데 지금으로 한 10년도 훨씬 넘은 한 12년도 전에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미 프로젝트로 애자일이라는 거를 도입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이제 팀장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막 저희한테 애자일로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자일이 뭐지 하면서 그때는 이제 더 생소했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제 생소했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배웠는데 이제 스프린트 그리고 백로그를 이용해서 스크럼을 이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개발도 개발일 때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실무에서 접하니까 정말 굉장히 신기했었는데 이런 거를 포함해서 그런 이제 애자일 관련된 칸반보드, 화이트보드 꺼내가지고 이제 백로그 이제 옮기면서 칸반보드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소프트 모텀이라고 이제 스프린트가 끝나면은 팩업을 하는 이런 것들까지 다 회사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뭐 코드 리뷰도 하지, 그리고 페어 프로그래밍도 이제 계속 하지, 그리고 팩토링도, 그리고 코드를 짜고 나서 무조건 유닛 테스트, TDD 이런 거 필수였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제가 이제 코드를 뭔가 만드는 데만 집중을 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프로의 벽이 높아졌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의 높은 코딩 실력뿐만 아니라 제가 이때까지 아마추어였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고 프로의 세계를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프로젝트를 하는데 코드만 짜는 게 아니라 관리적인 것도 중요하구나 라고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이제 회사에서 많은 걸 배우고 제가 첫 번째 만든 제품입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 SSD라는 거를 잘 모르실 때 거의 이 SSD가 처음으로 굉장히 많이 팔렸던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TLC 제품의 SSD가 클라이언트 제품으로 처음 나온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MLC 제품이라고 한 셀에 2빗만 들어가는 SSD밖에 없었는데 3빗으로 들어가는 제품이 처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SSD가 원래 비쌌는데 그때 이렇게 싼 제품이 처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팔리다 보니까 좋았던 게 용산에서도 이제 팔리고 이런 제품이 나왔다라고 하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뿌듯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거를 개발했다라고 말할 때 어떤 서비스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내가 정말 뭔가 개발자가 됐다는 거를 설명하는데 좋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내 제품이 여기 나왔어.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내 제품이 여기 나왔어. 근데 친구들한테 말하는데 SSD가 뭐야? 하고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 당시. 지금은 약간 달라졌는데 이렇게 굉장히 뿌듯한 시기를 이제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SSD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제 또 문제가 뭐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분량도 전 세계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분량이나 문제점도 많이 겪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이런 걸 겪으면서 너무 어려운 문제를 많이 저희가 이제 맞닥뜨려서 그걸 해결한다고 그때 실력도 제일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분량을 하나씩 처리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기억이 하나 나는데요. 알골리아라는 좀 유명한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이 아담 슈렉이라는 이 분이 SSD가 솔리드하지 않다라고 글을 올리셨던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SSD가 뭔가 라이트와 리드를 이렇게 했는데 데이터가 깨져서 올라온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기고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기고를 하고 나서 저희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팔았던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AWS라든지 유명한 업체들이 있거든요. 뭐 애저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 정말 문제 있어? 라고 있냐고. 그래서 문제가 정말 있으면은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뭐 무너져야 될 수도 있으니까 저희한테 이런 불량이 크게 기고됐다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불량 문제, 이 버그 하나를 잡기 위해서 한 10명 이상이 달라붙어서 거의 2주 동안 열심히 밤새면서 분량을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한참 그 신혼여행으로 유럽을 가기로 계획했었는데 이분도 유럽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원망스러웠어요. 이분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끝까지 제가 분석해서 잡아놨는데 굉장히 또 그 재밌었던 문제였습니다. 뭐냐면은 결국에 딱 잡아보니까 리눅스 커널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리눅스 커널의 문제다. 그래서 리눅스 커널을 분석해서 저희가 리눅스 커널의 패치까지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잡고 나서는 졸지에 어떤 상황이 있냐면은 리눅스 커널 커미터가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야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 리눅스 커널을 할 기회까지, 커널에 이제 기여할 기회까지 얻어서 결국에 그때 당시에 이 리눅스 버그를 잡았던 게 어떻게 보면 제 이력에도 굉장히 큰 이력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좀 재밌었던 일화가 이 분량이 잡히고 나서 저희 이제 굉장히 이제 높은 임원분들이 있는데 임원분들 중에서 부사장님이 저희한테 오시더니 다 같이 이제 고기 중에서도 한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한우를 먹고 있는데 나가서 이제 뭔가를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수레로 끌고 오시더니 보니까 케이크를 한 수십 개를 사오셔가지고 한 사람당 케이크를 하나씩 나눠주셨습니다. 그만큼 뭔가 이거를 잡아서 기뻤던 걸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도 어떤 큰 문제를 이제 발견을 했을 때 이거를 잡는 즐거움이나 해결하는 즐거움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 좀 제가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클라이언트 제품이에요. 용산이나 이런 노트북에 들어가는 SSD를 만들고 나서 항상 이런 이제 경험치가 생겼습니다. 뭔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한번 팔아본 경험치 이런 게 생기고 나서는 좀 더 마진이 많이 남는 SSD를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게 데이터 센터용 SSD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 SSD, 데이터 센터용 SSD라고 이제 많이 나누게 됩니다. 클라이언트 SSD는 마진율이 한 10에서 15%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나쁘지 않은데 데이터 센터 SSD는 거의 40% 가까이 나거든요. 그래서 100원을 팔면은 40%가 수익으로, 40원이 수익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마진이 많이 남는 이 데이터 센터 SSD였는데 저희가 이때 기술력이 부족해서 도전도 못하고 있다가 이때 이제 SSD 835 외부 제품을 전 세계적으로 팔아보고 나서 이제 기업용 SSD를 한번 팔아보자라고 도전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아마존의 이제 데이터 센터 랩이거든요. 약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곳에 들어가는 SSD를 한번 팔아보자라고 도전을 하게 됩니다. 동일한 팀으로 그대로 데이터 센터 제품을 한번 더 만들어 보게 됐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이력이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데이터 센터는 이미 인텔이 높은 기술력으로 시장을 전부 다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SSD를 써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드디스크 있잖아요. 거기 이제 데이터를 읽거나 쓰거나 하는 거를 우리가 스루풋이라고 하는데, 스루풋은 일반적으로 이제 클라이언트 제품에서는 전혀 문제가 될 거 없이 그냥 기본적인 기술인데, 밑에 보면 저 레이턴시라는 게 있습니다. 레이턴시가 이제 서버에서도 많이 쓰는 응답 시간 같은 건데, 최대한 응답 시간을 빠르게 해주는 게, 그리고 고르게 분포해주는 거가 이제 굉장히 높은 기술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SSD에서도 소프트웨어적으로 굉장히 많은 걸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기술력을 인텔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높은 기술력으로 다 시장을 점유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그 퀄리티 오브 서비스라고 해서 QoS라고 하는 거, 평평하게 동일한 레이턴시로 다 접근을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을 QoS라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그때 당시에 클라이언트 SSD를 집중하고 있을 때 인텔은 이미 더 돈이 많이 남는 곳보다 많은 돈을 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아, 우리도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한번 인텔을 넘어보자, 도전을 해보자,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음을 먹고 그때 팀을 꾸려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경쟁사 제품을 일단 성능 분석이나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저희 거에 대한 문제점을 열심히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개발자로서 나중에 이런 일도 많이 하게 될 텐데, 그 데이터를 프로파일링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분석하게 하는 그런 것도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런 업무를 이제 주로 하면서 우리가 그 인텔 제품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될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더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거의 뭐 엄청나게 많은 분석과 노력을 이뤄서 지금 보면 이게 중간에 이렇게 막 튀잖아요. 이게 옛날에 저희의 제품이었는데 중간에 저렇게 튀는 부분들을 다 없이 평평하게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많이 튀는데 평평하게 만든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모든 케이스를 다 분류를 해야 되고, 소프트웨어. 그래서 저희가 하는 그 이런 소프트웨어가 OS에서도 이제 굉장히 OS 레벨, 운영체제 레벨의 그 소프트웨어를 저희 만들어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수준이 높게끔 점점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모든 케이스를 그 고려해서 성능이 튀지 않도록 알고리즘을 막 저희가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회가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특허입니다. 이 특허를 보면은 그 이렇게 QoS를 높이는 특허를 저희가 개발을 하고 미국 특허까지 제출을 했거든요. 이게 특허를 제출하는 게 저는 회사에서도 기억에 많이 남는 게, 그때 당시에 누구랑 일했는가가 다 나옵니다. 이게 보면 그때 당시 이제 그 임원도 한 명이 만들어졌고, 지금 이제 다른 분들 다 수석 이상급인데, 이렇게 그때 당시에 누구랑 일했는가, 특허도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기를 저는 추천하고요. 저도 이제 이런 미국 특허까지 쓸 수 있도록 이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특허가 뭐 특허 쓴다고 여러분들 돈을 많이 주지 않아요. 그래서 특허는 그럼 뭐에 좋은가? 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생각해본 바로는 제가 도움을 받았던 게 이직할 때 좋았습니다. 이직할 때 특허가 있으니까 이런 특허를 가지고 썼던 정도면 굉장히 이분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특허들도 회사 다니면서 많이 쓰시길 바라고. 자, 이렇게 그 기술이나 이런 거를 열심히 분석하고 노력해가지고 결국에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면요, 이 PM853T라는 엔터프라이즈 SSD가 나왔습니다. 그때 데이터 센터 제품의 엔터프라이즈 SSD가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MLC라는 한 셀에 2B 이상 들어가는, 2bit이 들어가는 그런 SSD만 있었는데, TLC라고 한 셀에 3bit이 들어가는 SSD가 처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딱 나왔을 때 보면은 오른쪽에서 프리컨디션 커브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좀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뭐 인텔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인텔은 MLC 제품이고 삼성은 TLC 제품입니다. 근데 TLC 제품이 저 하늘색이 보시면은 스루풋이라고 미드라이트가 굉장히 높죠. 보시면 미드라이트 굉장히 높고, 그리고 레이턴시는 이게 좀 낮아야 됩니다. 레이턴시는 응답 속도인데 낮으면 낮을 수 있거든요. 보면은 응답 속도는 제일 낮습니다. 가장 이상적이죠. 스루풋은 높고 레이턴시는 낮고,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인텔이나 이런 모든 뭐 마이크론이랑 다 있는 제품들 중에서도 굉장히 엄청나게 좋은 SSD가 그때 당시에 나왔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 지표가 좋아진다는 거는 개발자들이 정말 많이 집에 못 갔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사실 그때 당시에 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했지만 좀 재밌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성능이 늘어나는 게, 좋아지는 게 보이면은 그것만큼 또 즐거운 일이 없거든요. 눈으로 이제 보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일을 해서 이렇게 좋은 SSD를 딱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SSD가 나왔는데 아까 말했듯이 MLC라는 그 제품이 이제 세상에서 이제 막 데이터 센터에 다 먹고 있는데 TLC를 쓰기에는 다른 업체들이 약간 조심스러운 거예요. 데이터 센터에서 TLC 제품을 써도 되는가? 이런 것들이 조심스러운데 그때 당시에 AWS가 한창 데이터 센터로서 뜨고 있는 시기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한창 이제 그 서버를 증축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점점 AWS는 서비스를 만들고 점점 이제 그 돈을 많이 벌고 있던 시기에 제일 캐파가 많이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AWS가 우리가 한번 먼저 써볼게 해서 그 SSD를 먼저 사왔어요. 그랬더니 써보니까 본인들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 많이 사갔습니다. AWS. 그래서 그때부터 AWS가 사가니까 믿을만한가 보다. 그래서 나는 애저라든지 뭐 다른 서버, 제태, 소니, HP 이런 곳에서 전부 다 우리의 제품들을 어마어마하게 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전 세계 SSD 점유율이 인텔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인텔이 미국이라지만 우리나라가 SSD 점유율 1위가 되는 그런 시기도 제가 겪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제 그 넷플릭스라고 하면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그때 넷플릭스가 별로 뜨지 않을 때, 아무도 모를 때, 이때는 이제 그 넷플릭스는 자체 서버가 있었어요. 그래서 SSD를 직접 사놨는데 지금 AWS로 다 넷플릭스로 쓰고 있어가지고 벤더사에서 좀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구글도 저희 SSD를 당시 SSD를 사왔어요. 재밌는 게 테스트 같은 거는 엄청 열심히 구글에서 해놓고 한 5개 사왔던 거예요. 그래서 구글이 뭔가 저희를 테스트용으로만 쓰고 그냥 벤치마킹용으로만 사갔나 보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혹시 얀덱스라는 이 기업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맞습니다. 아니 재밌는 게 얀덱스가 저희가 이제 이분들도 한 10개, 20개 정도 샘플을 들고 가시더니 그 다음에 괜찮다 싶어서 왕창 사갔어요. 그래서 이런 재료를 가진 모습 우리가 모르는 그때까지 몰랐나 해서 찾아봤더니 러시아의 네이버 같은 그런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런 쪽에서 데이터 센터용으로 많이 팔았고 밑에 보면은 이 세 가지 기업 보이시죠?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입니다. 사실 이 세 기업이 저희한테 SSD를 사가겠다고 2015년에 많이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스크립트 같은 거 보내면서 저희한테 이제 알리바바가 이런 거 요청을 해서 우리가 좀 이제 테스트를 해줘야 된다 열심히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제가 좀 재밌었던 게 알리바바는 그래도 좀 유명했는데 텐센트가 제가 어떤 기업인지 몰라가지고 정말 조그만할 때의 기업이었거든요. 텐센트가. 그래가지고 텐센트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그냥 홈페이지도 그냥 HTML로만 만들어져 있고 너무 이건 무슨 기업이지? 하면서 그냥 저 뭔가 턱스도 이게 오픈소스 턱스잖아요. 그래서 무슨 기업이지? 오해가 될 만큼 굉장히 의문스러운 기업이었는데 지금 엄청나게 컸습니다. 텐센트 하면 누구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한 회사가 되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뭔가 이런 일을 할 때 일단 이런 많은 업체들과 다양하게 요구사항을 받으면서 글로벌 업체들의 요구사항을 받고 처리할 수 있었던 경험을 일단 첫 번째로 얻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뜰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내가 다 알 수 있었던 그런 환경에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데이터 센터용으로 사갔던 이런 기업들을 그때 당시에는 이제 별 신경을 안 썼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때 좀 투자를 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나중에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친구 전략도 잘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일을 하면서 회사에서 어떤 보상을 얻었냐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좋은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잘 편성을 해서 지금 로켓에 타왔어요. 그래가지고 사인 효과를 좀 잘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인 효과를 받으면서 당연히 이제 연봉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발탁 진급까지 할 수 있었어요. 사원에서 대리로 갈 때 원래 4년인데 3년 만에 진급을 했고
또 대리에서 과장으로 갈 때도 또 4년인데 3년 만에 진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이제 빨리 진급을 하면서 돈도 많이 오르고, 그리고 뭐 삼성 쪽에서 뭐 자랑스러운 삼성에서 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동영상인데 그 국가에서 또 장영실상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것들도 다 같이 받아가지고 상금도 굉장히 많이 얻었습니다. 근데 이런 금전적인 거보다 저는 이제 더 좋았던 게 이 불가능해 보였던, 정말 그 당시에는 정말 참담했거든요. 이런 참담해 보였던 인텔의 SSD를 잡는데 기여했다는 게 제 인생의 하나의 이력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리고 이제 이 이력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SSD 점유율 1위가 된 것도 제가 그때 당시에 봤어요. 삼성이 1위를 했는데 제가 뭐 모든 걸 다 만든 건 아니지만 이런 그 당시에 이런 이력일 때 제가 같이 기여를 했었다라는 그런 게 있다는 게 정말 제 인생의 굉장히 좋은 기억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보상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또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래머들이 있잖아요. 앱 프로그램은 뭐 iOS, 뭐 안드로이드, 뭐 플루토를 많이 하고 있죠. 프론트엔드 백엔드 맥 쪽이고, 서버 프로그래머도 뭐 백엔드랑 거의 뭐 비슷한데, 뭐 게임 프로그래머, 데브옵스나 보안도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빠진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네, 이쪽이 별로 없어요. 인베디드나 시스템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대부분 없습니다. 간혹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끝나는 있긴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이 왜 없을까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약간 제가 생각하는 것들인데, 좀 최고의 효율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압축되는 그런 상황에서 코드도 약간 좀 압축해서 쓰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코드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비트 연산이나 이런 것도 좀 많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뭐 알고리즘 문제 많이 푸시죠. 알고리즘 문제 풀 때 좀 빠르게 동작하고 뭐 하려면은 좀 밑에 복잡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저희 내부에서 굉장히 많이 이런 거를 써야 되는 환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하키 같은 것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GUI가 아니라 CUI 기반이라서 뭔가 테스트로 로그 많이 찍는 그런 식으로. 요즘에 좀 비주얼라이저를 많이 쓰기도 해요. 그래서 좀 많이 환경이 좋아지는 상태긴 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처리, 뭐 멀티코어 프로그래밍으로 이제 뭐 뮤텍스, 세마포 이런 걸 여러분들 배우고 있을 텐데 그런 거 다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좀 아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최적화, 어셈블리어까지 좀 신경을 써서 코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만 봐도 이미 뭐 들어오기 싫으시대요. 네, 그럴 수 있는데 결론은 저는 생각하기에 저희 쪽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이쪽이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 어려운 거를 저는 또 이런 식으로 좀 풀어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여러분들의 기술이 이렇게 어려우면 이걸 지식을 쌓아서 전문가가 되기가 엄청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문가가 되는 순간 연봉이 굉장히 기하 급수적으로 높게 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지컴 이지고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었잖아요.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지식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한테 쉽게 잃어버리지 않고 오래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되는 기회도 굉장히 열려있다고 생각이 돼요. 가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를 배울 때 쉽게 가르쳐주는 걸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유튜브에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이게 쉽게 누군가 가르쳐주는 걸 계속 찾으려고 하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쉽게 가르쳐주는 거 못 찾으면 공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쉽게 가르쳐주는 거를 찾기보다 어려운 부분을 어렵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스스로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어려운 거라도 결국에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면서 점점 쉬워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것도 일단 경쟁력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으면 굉장히 여러분들도 전문가가 돼서 많은 연봉이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요즘에 이제 개발자가 사인닝 보너스라는 거를 제공을 한다는 거 들어보셨죠? 사실 이 사인닝 보너스가 옛날에는 없다가 최근에 많이 생겼습니다. 이 사인닝 보너스는 뭐 토스도 준다고 하고 이상을 해주시면 5천만 원 준다 이런 거 많이 있죠. 무한 현대들도 뭐 쿠팡도 평균 지금 사실 이게 좀 요즘엔 안 돼요. 요즘엔 좀 힘들어서 이런 거 없는데 한 2년 전쯤에 이런 거 많이 준다라고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인닝 보너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사인닝 보너스가 뭔가? 사인닝 보너스는 자 이거는 사인닝 보너스는 원래 회사에서 새로 합류하는 직원에게 주는 일회성 인센티브입니다. 그게 뭐냐면 약간 계약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산업이나 모든 데에서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프로스포츠라든지 이런 데서 줍니다. 그 이유가 대체 불가능한 인재들이 필요한 산업에서 주로 이런 것을 주면서 퇴사를 못하게 잡아두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인닝 보너스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개발자가 이 사인닝 보너스를 주지 않는 산업이었는데 지금 주는 식으로 산업이 바뀌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사인닝 보너스를 받는 것 자체가 이미 약간 전문가가 준다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은 사실 예전부터 이런 사인닝 보너스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박사 인력이 많이 빠지면서 유동을 했는데 일반 경력자들도 모두 적용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삼성전자에 있다가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FT 하이닉스로 그 약간 스카우트 되듯이 이동을 하면서 사인닝 보너스를 다 받았거든요. 사실 이제 뭐 금액을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사실 이날 2배 이상 받았습니다. 네, 여기 한 2배 이상 받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이런 사인닝 보너스를 받으려면은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이 전문가를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지금 많이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백엔드 프로세스 많이 양산되고 있잖아요. 전문가를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최선을 다했을 때 이런 전문가를 인정해주는 그런 산업을 잘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사실 개발자가 포한 상태인 곳도 많아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앞으로의 포스트로 뜰 것 같은 곳은 어딘가 이런 것들도 우리는 저는 산업에 따라서 많이 자주지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산업으로 가야 될까? 개발 공부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산업이 앞으로 더 잘 될 것인지에 대한 본인의 커리어도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이제 뭐 어쩌다가 그냥 반도체에 흘러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반도체가 계속 괜찮은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다른 산업으로 가야 될까? 어디 산업이 좋을까? 이런 거를 고민을 많이 하고 좀 괜찮은 산업이 있다면 이동을 하려고 많이 준비도 했었습니다. 그냥 뭐 제 의견은 아니지만 요즘에 또 자동차 쪽으로 많은 인력을 뽑고 그리고 그런 소프트웨어를 많이 만드는데 굉장히 사람 많이 뽑다고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뉴스나 이런 거를 보시면서 어떤 산업이 많이 발전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산업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제 생각이란데 제가 이제 무선사업부라고 삼성전자에 휴대폰을 만드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그쪽에 이제 개발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연봉이 그렇게 높아지지가 않고 있어요. 사인 보너스 같은 것도 없고 그 이유는 약간 LG 쪽이 너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약간 경쟁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가 있어서 서로 이제 성과금으로 치킨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인재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래서 인재끼리 서로 데려오기 위해서 얼마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가 그런 것들도 연봉이 높아지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메카로급에 다 많이 아시잖아요. 거기서 또 서로 인재를 데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개발자의 연봉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같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들도 그런 걸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반도체도 여전히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좋은 인재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나 그 소프트웨어를 계속적으로 이제 개발을 할 때 이런 반도체 소프트웨어 인베디드도 한 번은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세계 각국에서 계속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2031년까지 부족하다고 합니다.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할 그런 회사의 산업도 같이 포함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특강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저 그 질문 하나 있는데요.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 쪽으로 만약에 학부생이 뭔가 공부라든지 경험을 해보고 싶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저희 입장에서는 아마 인베디드라면 혹시 여기 이렇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있었는데 아트메가 128 같이 이렇게 인베디드 모드로 뭔가 실습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그거를 이제 실제로 개발해보는 그런 환경을 만약 겪으셨다면 저희 쪽에 오실 때 조금 더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 오는 자소서 같은 거를 좀 보니까 반도체 쪽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최신 기사나 이런 것들에 뭐 감명 깊게 읽은 적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그 머신러닝 관련해서 SSD가 좀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영업 비밀일 수도 있는데 하이닉스는 어떤 거를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사실은 이전에 이제 SSD 쪽 그 포맷을 하던 인력이랑은 다른 인력이 이제 필요하게 됐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거든요. 일단 그 AI랑 반도체랑 굉장히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AI에 직접적으로 또 그 SSD를 쓰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력이나 이렇게 다르진 않은데 요즘에 이제 어떤 특정 기업들이 컨트롤러만 사가지고 이제 그 서버에서 AWS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애저라든지 이런 데서 SSD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뭔가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좀 오히려 다른 계열이긴 한데 AI를 위해서 그런 SSD 전문가를 포섭해가는 경우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뭐 애플이나 이런 모든 곳에 한 명씩 SSD 전문가를 데리고 가는 거 정도 많았고요. 내부적으로 AI에 관련된 일 때문에 뭔가 일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SSD 자체를 만드는 비중이 높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칩만 삼성은 SSD 자체를 만드는 비중이 되게 크잖아요. 네. 하이닉스는 어때요? 하이닉스도 큽니다.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인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인텔 SSD를 하이닉스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SSD 산업을 더 키우려고 하이닉스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이제 클라이언트 SSD는 하이닉스가 많이 국내 시장을 먹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많이 발전을 해가서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까지 조금 더 그 확장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잘못 봤네요. 요 시간은 50분이어서 시간이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네. 그 혹시 러스트 언어 같은 거 지금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뭐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산업에서도 쓰이고 있는 그게 좀 사실 그런 언어들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안정이 되고 나서 쓰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뭐 이제 그냥 암이나 이런 쪽으로 쓰고 있고 그 리스크 5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쪽도 아직은 못 쓰고 있고
넘어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게 그런 쪽으로 검토하는 부서나 이런 데는 다 있거든요. 근데 검토를 아무리 해봐도 아직까지는 넘어가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더라고요. 이거 영수증인가요? 그쵸? 아니 더 이상 말하면 안 돼. 예. 근데 그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그 언젠가 러스트로 넘어가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이 있는데 이제 멘토링을 워낙 많이 하셨잖아요. 워낙 많이 하시는데 이제 학생들을 볼 때 바깥에 이제 업체 쪽에서 학생들을 보는 관점이 학교에서 교수들이 학생들을 보는 거랑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교수들은 학생들이 공부 안 하면은 이제 미워 보이는데 이제 바깥에서 이제 업체 쪽에서 볼 때 학생들이 하는 공통적인 질문,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잘못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게 문제예요.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업체들이 볼 때. 네, 그렇죠. 산업 쪽에서 볼 때. 일단 그 산업 쪽에서는 그 학생들한테 뭔가 프로젝트를 많이 저희 회사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프로젝트를 뭔가 많이 해오는 게 아니라 그 좀 깊은 문제를 얼마나 고민해 봤는가에 대해서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게 뭔가 딱 그 어떻게 다양하게 공부를 해보는 게 아니라 한 어떤 문제를 끝까지 해결을 해서 그거를 얼마나 파헤쳐서 끝까지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가. 그래서 뭐 그거를 이용해서 정말 뭐 논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특허를 여러분이 써보거나 그런 거 어떤 특정한 아웃풋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해왔다라는 게 그 프로젝트를 했을 때 이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뭔가를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거에 대한 약간 증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도 이제 정확하게 그걸 했다라는 거에 대한 기록을 어떻게 잘 남겨둔다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내부적으로 보실 때 조금 더 이분은 정말 이 프로젝트를 정말 제대로 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딱 왔을 때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희 회사는 조금 다른데 또 이제 제가 다른 멘티들의 취업 컨설팅도 많이 해주는데 정말 이제 딱 바로 갔을 때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원하는 회사가 좀 제가 보기엔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 트렌드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려면 저는 결국에 그 한 프로젝트를 그 서비스까지 해보는 경험을 가지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사용자를 받아보거나 그 사용자를 이용해서 피드백을 적용해보거나 그런 프로젝트를 한 번쯤은 해봤냐라는 거가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그런 서비스를 운영해보기가 쉽지는 않은데 팀을 잘 꾸려가지고 졸업 프로젝트 같이 이렇게 뭔가 완성을 위한 완성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의견을 내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보는 게 그 학동학과의 괜찮은 이력이 아닐까. 또 질문. 지금 멘토를 받고 있는 분들 보니까 멘토링 받은 분이 지금 뒤에 담고 있더라고요. 하이닉스는 공채 말고 그냥 잡 디스크립션 별로 따로따로 뽑는 회사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IT 분야는 저희 이천도 있는데 제가 일하고 있는 이 반도체 소프트웨어 쪽은 전부 다 이제 분당 쪽에서 일하고 있어요. 분당의 정자역 앞에 SK 유타워라고 있는데 거기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도 사실 좀 괜찮지 않나요? 맞죠?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좀 적게 뽑는다고 생각하는데 동일한 업무가 지금 이제 삼성전자도 동일한 업무가 있고 하이닉스도 동일한 업무가 있고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뭐 하드라든지 뭐 매틱스 X라든지 이런 쪽에 SSD를 만드는 회사가 많이 생기고 있어서 뭐
그 웨스턴 디지톤도 한국이 있고 마이크론도 이제 미국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직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그 듣는 게 이거거든요. 혹시 그쪽으로 한번 가면은 커리어 꼬여가지고 다른 데로 이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제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서비스를 가고자 하면 서비스를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쪽으로 와도 뭐 엄청 커리어가 꼬이거나 뭐 이상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40대 중반의 개발자분들도 엄청 많으세요. 계속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50대까지 계속 이제 코딩을 하거나 개발하거나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40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대 다 잘리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산업이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젊은 사람 덕분이었던 산업이었고 이게 지금 자연스럽게 점점점 이제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거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이제 80대쯤 됐는데 50대가 별로 없어요. 그래도 제가 또 점점점 50대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주 개인적인 질문인데 그 하드디스크라고 있잖아요. 네. SSD도 있잖아요. 네. 언제쯤 하드디스크가 없어질 거라고 보세요? 그게 그 예측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인터넷 검색에 나올 텐데 하드디스크가 약간 SSD로 대부분 대처가 되는 게 이제 점점 사이클이 이제 증가하면서 SSD로 빠지면서 점점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하드디스크는 계속 살아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콜드 데이터 저장은 하드디스크로 하기 때문에. 근데 사용자도 예전에는 좀 적은 SSD로 운영체제만 쓰고 콜드 데이터로 그 큰 하드디스크로 이제 썼는데 이제 전부 다 그것도 SSD 큰 용량으로 다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이제 클라이언트 시장에 이 노트북이라든지 일반 PC들은 전부 다 SSD로 넘어가고 정말 소장하는 것 정도만 하드디스크로 이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시기는 제가 알기로 그 하드디스크를 안 쓰는 거는 없고 SSD 시장은 거의 10년에 한 2배 이상으로 계속 증가를 하는 식으로 이제 시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그 자료는 제가 준비 못해요. 또 하나 SSD에 관한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이제 CPU하고 메모리, 그다음에 네트워크, 그리고 GPU까지 가상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그러니까 그 SSD를 이제 데이터 센터에 많이 쓰니까 SSD 수준에서 가상화라는 거를 아마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위해서 SSD 쪽에서는 어떤 일을 따로 하나요? 아니면은 하고 있는데 네. 어디까지가 얘기해야 영업 비밀을 막 얘기해 주세요. 제가 지금 회사에서는 얘기를 못 드릴 것 같고 그 이전 회사에 있었던 걸 좀 얘기 드리면 데이터 센터 업체들도 약간 물리적으로 하드웨어가 여러 개 있는 거를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디바이스는 하나인데 SSD는 하나인데 물리적으로 한 4개 있는 것처럼 쓰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아이오 디터미니스트라고 그거를 이제 물리적으로 여러 개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가상화를 저희가 SSD로 개발하고 같이 제공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뭐 가상화 할 때 실제로 사용자들은 그 물리적으로 쓰는 것처럼 이제 동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점점 그 진영도 계속 발전이 되고 있는데 오픈소스로 또 이게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멀티펑션이라고 해서 저는 그때 4개까지만 지원했는데 이제 그거를 무제한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황까지 계속 오픈소스로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쪽도 앞으로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가상화 쪽. 이제 그 빅테크 업체들이 어떻게 하면 저희가 하나의 디바이스를 물리적으로 사서 싸게 쓸지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까 말했던 SSD 전문가들을 많이 데리고 왔는데 제가 아시는 어떤 한 분은 삼성에 있다가 애플로 그렇게 잡혀가지고 그 연봉이 갑자기 8만 불까지 올랐다고 8만 불이 한 15억 가까이 그런 10만 불. 10만 불, 네. 10만 불까지 올랐다고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런 업체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른 쪽으로 가는데도 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길이 많이 열려 있다. 예. 근데 그 수업 제가 수강생이 아닌데 아, 혹시 괜찮아요. 언제까지 수업이 언제까지? 저녁 밤까지 할까? 근데 인베드 개발자 하면 사실 이제 취준 쪽에서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오해 같은 거나 인식이 있는데 네. 혹시 이런 거에 대한 원인 같은 거 혹시 대표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 제가 이거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놨었는데 이게 그 릴리즈 매일마다 합니다. 그리고 뭐 CI/CD 다 해요. 젠킨스, 반품 이런 거 자동 빌드 맨날 하고 있어요. 에자일 저희 다 합니다. kanban, XP, 코드 리뷰 문화도 굉장히 좋고 TDD도 저희 지금 그 어제도 TDD로 개발하고 왔어요. 매우 철저하게 유닛 테스트, 코드 커버리지 측정, 정적 분석, 비싼 좋습니다. 코드 스포나 이런 거 엄청 비싸게 정리해서 다 하고 그리고 클립코드 스터디도 할 정도로 클립코드의 진심, 코드를 장인처럼 짜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리팩토링도 그 항상 프로젝트 다음 프로젝트에 시작하기 전에 리팩토링을 꼭 합니다. 거의 리팩토링을 안 하고 우리는 개발할 수 없다.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기간도 하나 시작하면 2년 정도 들기 때문에 이게 그 저희가 워라벨이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주 40시간 정도만 딱 채우고 거의 야근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뭐 회사 이런 거는 성숙하지 않을 때는 버그나면 빨리 1일 만에 고쳐라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이게 그 업체에서 이렇게 고쳐서 나가니까 또 불량이 발생되면 이게 더 문제가 된다는 경영진이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도 이제 거의 다 사라졌어요. 결국에 이 그 인벤디드나 이런 거 상관없이 이 개발을 할 때 이 소프트웨어를 경영진이 얼마나 잘 이해를 하는가 그런 회사에 다닐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의 퀄리티를 높이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베디드라고 뭐 이상한 거 다 아니거든요. 이게 오해가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발표를 할까 말까 하는데 궁금하실까 해서 준비를 해놨는데 이런 것도 혹시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이 마지막 수업인 거 알죠? 이번 학기에. 기말고사 없고요. 여러분들 과제가 이렇게 있을 텐데 그거를 다 채우셔야 되고요. 한 학기 동안